돈은 다 떨어지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다른 곳으로 가 있고 주변의 어느 누구도 더 이상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이런 막막한 때에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돌파하시겠습니까? 이럴 때는요, 이 병법에 나오는 무중생유의 병법을 한번 떠올리심이 어떨까요? 무중생유라, 무에서 유를 창출하라. 원래부터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없다.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길은 있다. 없다고 주저앉지 말고 신념을 가지고 방법을 찾아보면 반드시 길을 보일 것이다. 뭐 이런 전술입니다.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한탄만 한다고 해결 방법이 찾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무중생유의 전술을 이해하는 유능한 사람의 행동 방식입니다. 적벽대전에서 제갈공명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적의 화살 10만 개를 만들어 쓴 것도 무중생유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궁하면 통하리라, 궁죽통이라, 이런 긍정의 힘이 결국은 그 없는 가운데서 답을 찾게 만드는 동기입니다. 이 무중생유의 철학적 토대는 노자의 도덕경입니다. 도덕경엔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의 모든 존재는 있을 유자 유에서 나오지만 결국 그 유는 없을 무자 무에서 나오는 것이다. 천하 만물 생어 유나 유생어 무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결국 없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있음의 유는 없음인 무가 있을 때 성립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유는 무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무중생유, 이 계책은 세상의 사물은 모두 변화, 발전한다는 전제에서 시작됩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은 온다. 겨울이 가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온다는 그 자연의 변화 속에 유와 무의 상생을 본 것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그 조건이 아무리 혹독하고 어렵더라도 반드시 그 속에서 새로운 성공의 싹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무중생유의 철학입니다. 이 전술을 유용하게 사용한 역사적 예는 많습니다. 이 당나라 안녹사는 반란을 일으켜 많은 지방관리들을 투항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장순 장군만은 당나라의 충성을 다하여 투항하지 않고 3,000명의 병력으로 성을 굳게 지키고 있었죠. 이때 안녹사는 4만의 군대를 보내 성을 포위하였고 성 안의 군대는 화살과 식량이 다 떨어져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없을 무자 무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무기든 병력이든 어떤 것도 없었던 이 장순, 무중생유의 전술을 떠올립니다. 삼국시대의 제갈량이 풀로 만든 배를 보내 적의 화살을 얻었듯이 풀로 엮어 만든 거짓 병사들에게 검은 옷을 걸쳐서 야간에 성벽을 타고 내려가는 것처럼 꾸몄죠. 적군은 성안의 군사들이 야간 공격을 해온다고 생각하여 화살을 소나기처럼 퍼부었고 장수는 쉽게 적의 화살 수십만 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적은 자신들이 속았다고 분노하였고 그날 밤 장순 장군은 정예부대 500명을 다시 내려보내서 안심하고 있는 적의 진영을 습격하였죠. 그리고 적의 혼란한 틈을 타서 성안의 병사들을 이끌고 총공격을 하여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없을 무자, 무에서 유를 창조한 무중생유의 전술이 먹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이 전술을 사용할 때는 두 가지 점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좋은 조건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둘째,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면 신속하게 허를 실로 전환시키고 그리고 무를 유로 전환해야 합니다. 살면서 얼마든지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위기에 탈출하느냐일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되었을 때가 가장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